지난 4강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A crazy queen, old and jealous, kneel down before me. 이렇게 스테파니 말했죠. 늙고 질투에 찬 이 미친 여왕, 이 메리 앤 당시 영국 여왕을 가리켰죠. 이 스테파니 영국에 대해서 반감이 많으니까 LA 민족주의자로서 이런 욕을 해버렸죠.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사실 무슨 욕을 못하겠습니까? 아기에 차 있을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And although the Stephen said there is who wants me for odd jobs. 이럴 때 a third를 정치시키면 there is a third who wants me for odd jobs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 나에게 이상한 짓을 하기를 바라는 세 번째 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주인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위에 나오는 I am the servant of two masters, Stephen said, an English and an Italian. 나는 두 주인의 종이다. 그 한 주인은 영국이요, 다른 한 주인은 이태리다. 캐스 이태리를 물으니까 스테판이 대답하는 것이 이태리는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어렵죠. 성서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나 이 스테판이 그만큼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착취를 당하고 있고 또 이 LA가 카톨릭 국가잖아요. 종교의 관습과 인습 제도를 따라야 되니까 이 두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죠. 어머니가 임종시에 기도하라 했을 때 못했죠. 이 신앙심이 돈독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부담이 오죠. 저도 부모님 자꾸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 하는데 그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해서도 교회에 나가지만은 이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또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 저 practice라. 그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관행, 관습들, 교회에서 행하는 행습들을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스테판에게는 굉장히 스테판에게 부담으로 와닿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는데 이 세 번째가 뭐냐가 논란입니다. 세 번째는 이 The Bloomsday Book 이라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브레마이어가 해리 브레마이어가 이게 엮은 책인데 이분이 이 7페이지에서 As an Irishman, he is the servant of two masters, the British and the Roman Catholic, and of a third, poor old Ireland. 이 he라는 것은 스테판을 가리킵니다. LA인으로서 스테판은 두 주인, 영국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종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련한 늙은 LA. 늙으면 힘이 없잖아요. Old Ireland. 영국에 착취당하고 있는, 억압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또한 종이다. 한 국민으로서, 민족주의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생각할 때 그것이 큰 부담으로 와닿죠. 그것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종이란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이 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분들도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부담이 많죠. 목회자로서 해야 할 심적 부담이 굉장합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굴레, 부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내가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내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스테판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건 교수님이 율리시즈 연구라 해서 1권과 2권을 내는데 1권에 78페이지 보니까 물론 이제 이 third 세 번째 주인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한 문제를 놓고 이러한 여러 이설들에 대해 또 다른 교수는 또 다른 이설을 첨가한다.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성경의 훈령에 상반되게도 스테판은 제3의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영국 로마 제국 그리고 말라카이 멀리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교수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하여간 이 벅 멀리건이가 이 스테판의 세 번째 주인이 된다. 멀리건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전자의 포 올드 아일랜드보다도 이 멀리건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멀리건이가 이상한 짓거리를 시켰잖아요. 지금 흑미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흑미사는 뭡니까? 장례미사입니까? 이 미사를 지내는 집행하는 사람이 이 사제가 다 이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그래서 흑자를 붙이는 거예요. 검은 미사. 그 면도칼을 비누 거품 그릇에다가 놓고 거울과 같이 놓고 이렇게 그거를 통해 보면서 이제 깎으려는 그 깎여 희생하는 그 칼에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물이. 흑미사에는 제물로서 여자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되는 것이 스테픈 아닙니까? 멀리건으로서 보면은 남자 대 남자니까 동성연애의 대상,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 스테픈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이 비누 거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윌리엄 포크너의 The Sound and the Fury에서도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비누로서 팍팍 열심히 문제를 씻는다. 거품을 일으켜서 거품이 나야 우리가 제대로 때가 가죠. 여러분들이 이 비누질 할 때 거품이 많이 일어나야 그 좋은 비누예요. 그래서 그런 이 거품이라든지 이게 칼이라든지 면도칼이라든지 이런 것 시상자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거품은 비단 여자 앙크대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난 어릴 때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돼지를 인공수정하는 데 가봤어요. 우리가 암돼지가 있었으니까 그 수돼지에게 아마 어떤 흥분제를 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돼지가 입에서 거품을 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품의 이야기 그런 것을 잘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 멀리건이가 스테펀을 괴롭히잖아요. 이렇게 제물로서 스테펀을 사용하고 또 하나는 저그들이 방에 살면서 혜인자와 같이 살면서 멀리건이가 키 열쇠는 자기가 쥐고 있고 방세는 스테픈이 모르고 이거 이상한 짓거리죠. 이것도 odd thing의 하나잖아요.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텔레마커스상 이 제1장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 이것은 뭐 명백하게 제3의 주인은 벅 멀리건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올드 아일랜드가 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 책의 30페이지를 잠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중간 조금 밑에 Three new seats around me here. 내 주변에 여기에 세 가지 올가미가 있다. 그를 쪼아매는 올가미가 있다 했어요. Well, 한데 I can break them in this instant if I will. 내가 하고자 하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이 순간에도 그 올가미들을 부숴버릴 수가 있어. 이 세 가지 올가미가 뭐냐 했어요. 이것이
아일랜드 국가와 또 카톨릭 교회 그리고 영국 이렇게 늙은 이 에이레 국가와 이 세 가지 이때 이 뚜리 누스에서는 이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영국과 카톨릭 교회와 에이레 이 스테펀을 얽어매고 있는 올감이 덫이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덫은 바로 영국 국가와 에이레 국가와 로마 카톨릭이죠. 알겠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 5강 해설 내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역사의 현장을 기술하는 이 제2장에서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네스터장에서 알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면서 너무 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츰차츰 이제 해설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잡혀오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 소설은 난해하고 또 단편적이고 충분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중간 후반 다 읽어나가면서 이해가 점점 더 됩니다. 그래서 다 읽다 보면 전체로 잡혀오는 게 있으니까 조금 인내심 있게 우리가 이 소설책에 접근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1장을 제1장 텔레마크상을 끝냈는데 이 텔레마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길버트의 제임 조이시즈 율리시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스튜어트 길버트.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이 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뉴욕 맨하탄의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아마 17번가쯤 되죠. 거기하고 브로드웨이인가 아마 정확한 위치가 지금 삼삼한데 아직 그 서점 있는지 말해도 그 헌책방에서 이 책을 샀어요. 그래서 좀 때가 묻었죠. 좀 가까이 한번 비춰봐요. 그래서 뭐 표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 책의 제목이 이렇게 있고 거기 보면은 이 40페이지에 이런 판이 나와요. 도표. 이것이 길버트가 작성한 것입니다. 참 군이 있는 플랫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런 안 보이겠지만은 보면은 1장은 텔레마크스상으로서 현장이 탑에서 이렇게 사건이 전개된다. 그리고 때는 오전 8시다 되어 있고 예술은 theology 신학에 관한 이야기 있죠. 우리가 사제가 흑미사를 지냈고 그리고 색깔은 흰색 꼴과 골드 금색이 나왔죠. 화이트 앤 골드 색깔이 나왔고 상속자 에어 스테펀을 가리키는 이 상속자에 관한 심볼이 나왔고 테크닉은 내러티브 기술식으로 되어 있죠. 얘기식으로 내레이터가 하는 얘기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제5강은 네스터 제2장을 다루는데 제2장은 오디세이에 나오는 네스터 전사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네스터 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디세이 작품에서 오디세이 장군의 아들 텔레마크스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죠. 그래서 만난 분이 네스터인데 네스터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아버지를 찾는데 큰 만족을 얻지 못해요. 그 다음에 메넬레우스 장군이자 임금에게 가서는 좋은 정보를 얻죠. 거기에 가니까 정말 이제 전쟁에 10년간 전쟁을 치러서 트로이에서 승리를 이끌고 돌아와서 헬렌 또 찾아온 그 헬렌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네스터에서는 큰 재미를 못 보았어요. 그 네스터를 대신하는 인물이 이 제2장에 나오는 델키 초등학교의 교장 미스터 디지입니다. 이 미스터 디지가 네스터가 된 디지가 뭐 스테펀에게
열심히 역사를 가르치는데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스테판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이 2장은 전반부는 역사 교사로서 스테파니가 델키 초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또 수학을 가르치는 부분이 나오고, 후반부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미스터 디지가 스테판에게 역사에 관한 얘기를 전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은 학교에서, 현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고, 때는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히스토리, 역사고, 색깔은 갈색이 나오죠. 물론 이제 이 갈색이 그 1장의 맨 마지막에 또 안 나오는 건 아니죠. 23페이지에 보면은 A sleek brown head, a seals far out on the water round usurper 이런 나오죠. 매끈한 갈색 이 물개 대가리 하면서 이 벙멀리건을 가리키죠. 벙멀리건이가 이제 바다에서 헤엄치는 대가리가 나오니까 반질반질한 대가리를 보면서 이 대가리가 정말 반질한지 몰라도 이러한 슬리크, 매끈한, 또 브라운하는 이런 갈색하는 이런 형용사를 잘 봐야 돼요. 그것이 좀 이게 적정한 단어일까 이렇게 싶을 때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대가리 하면은 뭐 여러분 이 처녀도 처녀 대가리, 남자도 그 대가리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다 대가리가 있는데 a seals 물개 대가리, far out on the water 그 물속 깊숙 멀리 저 바다 깊숙이 들어간 것이죠. round 둥근 대가리 하면서 usurper 찬탈작하고 스테파니가 탑을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여자들이 말할 때 몸 뺏기고 돈 뺏기고 이럴 때 그 남자를 향하여 이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욕하잖아요. 하듯이 스테파니가 사실 이렇게 몸 뺏기고 돈 뺏긴 이런 여자와 같죠. 그래서 이 벙멀리건을 향하여 찬탈차 이렇게 벙멀리건은 2장에 나오는 디지 교장생처럼 에일의 인이면서도 영국의 앞잡이로 이렇게 친정파로서 삶의 재미를 톡톡히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희생된 스테판이 서기상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 usurper 찬탈자락하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갈색이 안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지배적인 색깔, 그 색깔이 주는 의미, 이런 것이 이 2장의 전체를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이 브라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 호스, 심볼로서 말이 나오고, 이 뭐 말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상징하는 바가 많죠. 성경 안에요.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외설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설이 뭐 포르노 그림처럼 이렇게 뭐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막 늘 뭐 원하든 안 원하든 그림을 보게 되는데 다 까발려 버리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런 상징으로 표현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더 재미있게 지칠 줄 모르고 흥분하면서 그 작품을 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르노와 문학 예술과의 차이는, 포르노는 다 이야기해버리지만 문학 예술은 상징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죠. 그리고 테크닉, 기법은 캐테키즘, 요리문답식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요리문답이라고 있는데 이제 학생과 학교에서 선생 간에 또 이 디지와 스테판 간에 서로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소설이 전개되기 때문에 기법을 캐테키즘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2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진도 제2장은 28페이지. 역시 1장처럼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소설 전반이 다 그러하지만, 전체 내용이 그러하지만 특히 이 2장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위에서 둘, 넷, 다섯, 여섯째 줄 ugly and purer, 추하고도 이
쓸모없는 하고 코를 했죠. Lean neck and tangled hair and a stain of ink, a snail's bed. 마른 목, 깡마른 목,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 이것은 빈티지판에서는 흐트러진 머리를 tangled 대신에 thick hair, thick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빈티지에서는 thick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럼 짙은 머리, 머리숱이 많은 것을 말하겠죠. 이 옥스포드판과 마던 라이브러리에서는 탱글드라는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이 옥스포드판이 이 탱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잉크의 오점. 옛날 우리가 잉크를 다 펜에 묻혔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써보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이게 이 위에 옷은 여름에 흰 옷을 입었는데 흰 옷에 잉크가 묻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점이 되죠. 이 씻으려면 힘들고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 잉크는 큰 오점이 스테인이 되죠. 그 AFN의 J 레노 프로그램에서 이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아의 스캔들을 다뤘는데 여러 차례 다뤘어요. 제가 종종 그 밤 10시 30분에 나오는 AFN의 그 코미디 시사풍자 이런 걸 듣는데 거기에서 a stain on Lewinsky's dress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류인스키의 드레스에 stain 이건 이제 referring to 클린턴's semen 이걸 그린 stain 그렇죠. 그 자국을 빨지 않고 그 옷을 류인스키 옷을 빨지 않고 그 자국을 그대로 증거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희화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뭐랄까 좀 비판하는 그런 제이 레노를 봤는데 제이 레노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제이 레노를 곧 한번 해설하려고 늦어도 올 늦가을이나 아니면 겨울이나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 A stain of ink, a snail's bed 이 달팽이가 이거 뭐 자그만하잖아요. 자그만 이 페루 이 달팽이에 그래서 달팽이의 처지, 이 처량한 처지, 이 bed라 말하는 입장, 처지입니다. 환경. 이것이 뭐냐면은 그 앞에서 지금 사르전트라는 학생과 스티퍼니가 묻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스테퍼니가 의식의 흐름에서 스테퍼니의 의식이 지금 사르전의 이야기로 사르전의 로 향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르전을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Yes, someone had loved him, bound him in her arms and in her heart. 그러나 누군가가 여기서는 뒤에 허가 나오는 거 볼 때 어머니 여자지요. 이 사르전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자기를 사르전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모성애가 굉장하죠. 이 자식을 사랑했으며 자식을 팔에 품고 안고 또 가슴에 품었어요. But for her, the race of the world would have trampled him underfoot, a squashed, boneless snail. But for라는 것은 without입니다. 여기서 이 but for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without이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죠.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를 볼 때 무엇이 없었다면 이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 여인이 없었다면 세상 사람들 the race of the world 세상 사람들 전체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을 짓밟아 버렸을 것이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조죠. would have trampled underfoot 빈티지판에서는 underfoot를 한 단어로 붙였는데 이것은 뭐 철저에 관한 것이니까 underfoot를 한 단어로 붙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사 어구로 쓰는 게 좋겠어요. underfoot 제가 이 빈티지판하고 문장 하나하나 다 대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아래 밟아버렸을 것이었다. A squashed boneless snail. squashed는 짓밟힌 이 말이죠. 짓밟다가 squash니까 과거분사로서 형용사 기능하죠. 짓밟힌 뼈도 없는 달팽이. 힘을 가리키는 말이죠.
She had loved his weak, watery blood drained from her own. 그녀는 이 아들의 weak, 연한, 묽은, 물피라고 하는 뭡니까? 물 같은 피. 자, blood 피라고 하면 되는데, drained from her own. 자신의 몸이죠. her own body겠죠. 자기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사랑했다. 피는 이 아이가 되죠. 아이를 우리가 태에서 있을 때, 움 속에 있을 때 피잖아요. 이 피가 아이가 형성이 되잖아요. 핏덩어리가 아이가 돼서 나오는데. 피무 피지, 왜 여기에 weak, water이란 말이 오느냐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형용사들. 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게 나올 때 그게 상징하는 바, 은유하는 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걸 사랑했다. 예? 그 피는 이런 붉은 색깔의 물리적인 피이기도 하지만은 또 씨는 또 피가 되는 것이죠. 잘 봐야 됩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Was that then real? 그러면 그때 그것이 진짜였는가? The only true thing in life. 삶의 유일한 진실된 것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가서 유일한 진실된 것, 이것을 어디에서 따오느냐 하면은 이 기포드에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The only true thing in life를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 기포드의 Ulysses Annotated에서는 Stephen's friend Cranley has remarked in a portrait 5. Whatever else is unsure in this thinking dunghill of a world a mother's love is not. 이렇게 줄을 붙였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젊은,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그죠? 그러니까 젊은 예술가의 초상. 이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서 쓰겠죠. 이 아마 책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좀 느렸으면 미안합니다.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하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의 끝부분이 이 율리시즈의 첫 부분을 이루고 유한성 있게 이렇게 엮었으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꾸릉내나는 덩힐 똥더미죠. 똥이 쌓이는 이 더미 속에서 이 세상의 똥더미에서 불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이 똥더미 세상, 더러운 이 세상에서 무엇이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머니 사랑은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외에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참사랑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그것만은 진짜였다 이 말이야. 진짜가 이 말이죠. His mother's prostrate body, the fiery Columbanus in holy zeal bestrode. His mother's prostrate body, that 생략되고 the fiery Columbanus in holy zeal bestrode. 불같은 콜럼바누스라는 이 거룩한 열심에 찬 열성이 있는 이 불같은 콜럼바누스 아들이 짓밟았던 그 어머니의 엎드린 몸, 그런 이야기죠. prostrate는 엎드린 몸.
여기서 이제 콜럼바누스를 봐야 되는데, 콜럼바누스는 기포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Irish saint, one of the most learned and passionately eloquent of the Irish missionaries to the continent. 유럽 대륙에 에이레 선교사로서 파견된 정말 가장 학식이 많고 정열적인 그리고 달변가인 이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인 아이레 성자인 콜럼바누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거의 어머니의 뜻에 반하게 이렇게 어머니의 품을 떠나 유럽 대륙에 선교사로 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붙들었는데 이 아들이 그걸 뿌리치고 선교사로 나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도 유학을 갈 때 그 당시에 참 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는데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많이 만류를 하고 공항에서 나와까지 어머니가 눈물로서 이렇게 가는 걸 뭐 만류는 이제 막상 간다고 하니까 만류는 못하지만 공항에서 많이 우시는데 사실 공항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그런 가책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스테픈이 다 우리에게 와닿고 이 스테픈은 곧 이 글을 쓴 제임스 조이스입니다. 이 나라를 떠나서 트리에스트에서 파리에서 또 그리고 쭈리히에서 이 소설을 쓰면서 난객으로서 이렇게 또는 뒤에 나오는 이 레오폴드 브룸 이 헝그리 유대인 이렇게 박해받는 소외된 인간으로서 제임스 조이스가 나타나잖아요. 스테펀으로서 그리고 레오폴드 브룸으로서 두 주인공으로서 나타나는데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죠? 어머니 몸을 짓밟고 나간, 그래서 짓밟은다는 말 안 써도 될 텐데, 또 엎드리 몸 이런 거 안 써도 될 텐데, 이것이 왜 쓰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뒤에 보세요. She was no more. 그녀는 더 이상 없었다 하는 말은 세상에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비동사. The trembling skeleton of a twig burnt in the fire. 불 속에 타버린 나뭇가지에 흔들리는 해골. An odor of rosewood and wetted ashes. 향을 바라는 자단에 그리고 젖은 재의 냄새. 이것은 앞부분에서도 나왔죠. 스테파니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나타냈어요. She had saved him from being trampled underfoot and had gone. 역시 underfoot를 붙여서 생각하면 그녀는 자기 아들을 발밑에서 아들이 발밑에 나무의 발밑에 밟히는 것을 로부터 구출해 주었으며 아들을 구출해 주었으며 had gone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셨다. Scarcely having been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서 하는 말은 세상도 거의 별로 못 살아보고 슬람 얼마 안 됐어. 이 늙은 사람이 뭐 오래 살겠어요. A poor soul gone to heaven 하늘에 간 불쌍한 영혼. And on a heath beneath winking stars a fox. Red brick of rapine in his fur. With merciless bright eyes scraped in the earth. Listened, scraped up the earth. Listened, scraped and scraped. 이 뒷부분에 가서 이 문단의 뒷부분에 가서 앞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히스는 황야죠. 황야에서 반짝이는 별 아래 황야에서 한 마리의 여우가 자기 털에 약탈의 붉은 피의 악취 리크 여우가 어떤 짐승을 잡아먹으면은 뜯어먹다 보면 그 피가 몸에 튀겠죠. 이 털에 묻은 약탈의 피의 악취. 그래서 피가 나중에 냄새를 풍기죠. 그것이 레드 리크입니다. 풍기는 이러한 한 마리의 여우가 무자비한 밝은 눈으로 땅을 팠다. Scraped in the earth. 그리고 들었다. 땅을 위로 파 올렸고 덮고 그리고 파고 또 팠다. 이게 무슨 행위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공감복음에서 슬퍼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면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고 가슴에 와닿지 않게 되겠죠. 그걸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력이 부족하고 하면 뭐 이 짐작만 하고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재밌는 표현이죠. 이 사춘기 아이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학교의 초등학교 사전트는 사춘기 아이고 또 스테픈 또 어린이와 같죠. 사실은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역사 교사인데 스테픈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와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춘기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모성애 이걸 생각할 수 있죠. 또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인데 우리가 이 사춘기 때는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은 자식이 어머니와의 사랑, 이것은 정신적 사랑뿐만 아니라 육체적 사랑도 굉장히 갈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마를 의식세계에서 깨어서 엄마와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한 번씩 커서 뭐 어른이 돼서 어떤 사람은 엄마의 가슴 뭐 어떤 50대 남자가 자기가 뭐 노골적으로 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뭐 할머니지만은 오면은 옛날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 엄마 가슴을 한 번씩 만진다 이러는데 대개 이제 이 사춘기에 들면 그렇게 잘 하질 않죠. 어릴 때는 그렇게 해도. 그러나 생각은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의식세계에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어머니와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춘기에 특히. 그런 것을 여기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 소리를 듣고 이런 것은 The Sound and the Fury 포크니의 작품을 공부하면 여러분 또 잘 이해가 되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오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절로 들리는 소리 등.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페이지의 중간 좀 밑에 이제 디지 교장 선생님이 스테픈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Because you don't save, Mr. Digi said, pointing his finger.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어디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리키는지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앞에도 pointing his finger가 나왔죠. pointing one's finger가 나오는데 스테픈 당신이 이 디지 교장은 이제 늙은이고 젊은 선생을 가리켜서 돈을 절약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야 하면서 You don't know yet what money is. 돈이 무엇인지 아직은 당신 모를 거라고. Money is power. 돈은 힘이야. When you have lived as long as I have. 내 삶만큼 오래 이렇게 당신이 살았다 하면은 돈이 힘이라는 걸 알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의 뜻은. 이 문학은 논리의 비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어지는 단어들, 프래그먼트 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은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넣어서 잘 이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행간을 잘 읽어야 되고, 그래서 돈을 좀 절약을 해야 되는데 스테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봉급을 받아서 빚도 좀 있고 이렇게 또 있으면 또 써버리고 하니까 예금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늘 가난하게 쪼달리면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에 비해서 이 디지 교장은 중산층에 사는 그래도 부유한 넉넉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좀 중산층 부류의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데도 역사를 가르치고 또 뭐 초등학교니까 수학도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이 스테픈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요. 다 이 중산층은 아무리 해도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 협조를 해야 되니까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은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 영국의 앞잡이 뭐 친정파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스테프니 불만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면서 I know, 난 알지. If youth but new, but은 only죠. 젊은이들이 알기만 한다면 참 좋을 건데 이런 뜻이죠. But what does Shakespeare say?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Put but money in thy purse. 돈만은 지갑에 꼭 넣어두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니까 스테프니 하는 말이 이하고 스테픈 이하고 말이군요. 이하고가 오텔레스 로드리고에게 한 이야기죠. 돈은 꼭 지갑에 넣어둬야 된다. 이제 그런 말 했는 것을 얘기해서 떠올립니다. 이 제임스 조이스는 성서를 많이 인용했고 성수를 패러디하고 또 셰익스피어를 패러디했죠. 그래서 많이 얼루드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은 힘이다. 이렇게 돈은 또 둥글죠. 그래서 돈은 또 이렇게 옛날 중국에서는 우리가 구운이라 뜬 구름이라 했어요. 오늘은 가비집, 내일은 또 어리집 이렇게 떠다닌다 했어요. 이따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유하다고 해서 너무 뽐낼 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IMF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한때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 엉망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 당시에 어려웠지만은 IMF 전에 이전에 어려웠지만 지금 나은 사람도 있고 자꾸 달라요. 이 돈은 그렇지 이동해 다니는 거예요. passing on and on 계속 이렇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동해 다니는 이 돈이에요. 이 돈 둥근 것이죠. 뒤에 가면 18장에서 이 오 하면서 이렇게 몰리 브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를 가리켜서 이 둥근 걸로 가리켜서 마리아 디바티스타 이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 제가 한 학기 한 주도 안 빠지고 수업을 열심히 나가는데 말하기를 이것은 여자의 구멍이다. 여기 들어가면 남자들이 다 죽어서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 굉장한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money is power. 그래서 He lifted his gaze from the idle shares to the old man's stare. 그는 많이 응시하는 것이 게이지요. 자기의 응시를 쓸모없는 쉘, 폐류에서 어디로? To the old man's 이 늙은이의 응시, 많이 보는 곳으로 지켜들었다 이것이죠. 이 쉘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조개하고 2조 때도 뭐 조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He knew what money was. he는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돈이 무엇인지 알았지. Mr. 디지 said. 이렇게 디지가 말했어요. He made money. 셰익스피어는 돈을 벌었어. A poet, but an English too. 시인. 그러나 시인이면서도 또한 영국인이었지. 셰익스피어가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돈을 벌었다. 영국을 나타내죠. 이 셰익스피어는 당대 대문으로서 물질의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대개 우리가 이 작가들이 죽고 나서 그 작품이 빛을 보기 때문에 자기 살아있을 때 돈을 벌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린 사람이 막 거의 없어요. 아마 거의 19세기, 20세기부터는 있는데 사실 이 책을 쓴 제임스 조이스도 후원가가 있었잖아요. 살 때 재정적으로 쪼달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20세기 지금 중반 이후로 와서는 뭐 이 정보의 순환이 워낙 빠르고 해서 정말 나오면 책이 유명하다가 뭐 금방 많이 팔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날 번 이런 작가들도 많지만 20세기 초반 이전 특히 20세기 이전에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아마 셰익스피어가 거의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셰익스피어만은 엄청나게 돈을 벌이고 잘 살았어요. 자기 희곡이 잘 팔려나가고 했는데 지금 그걸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Do you know what is the proudest word you will ever hear from an Englishman's mouth? 영국인의 입에서 듣게 될 강조하려고 ever를 썼죠. 듣게 되는 가장 자부심 있는 말이 무엇인지 너 아느냐? The sea's ruler, 바다의 지배자, 영국이죠.
영국이 바다에 있으면서 바다에 취해서 바다라는 것은 앞에 또 나왔잖아요. 무엇을 뜻하는지. His sea-cold eyes looked on the empty bay. bay가 이렇게 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둥글게. 이 his는 헤인즈를 가리킨다고 우리 김정은 교수님도 말했는데 앞에 내용 보면은 그게 연관성 있게 헤인즈임을 알 수가 있죠. 헤인즈의 차가운 바다와 같이 차가운 눈이 양눈이 텅 빈 마을을 향하여 바라보았다. on은 어느 방향이잖아요. looked on 어느 쪽으로 향하여 바라봤다 이 말이죠. History is to blame on me and on my words on hating. 역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비난받아야 한다. 앞에 나왔죠. 1장에도 나오겠습니다. on me, blame on me는 나에게 죄를 씌운다. 나를 비난해야 되고 또 나의 말, 입에서 나오는 말, 나는 me는 몸이죠. 내 몸. 그리고 내 입. 구체적이죠. unhating. 미워하지 말고. hate. love의 반대죠. 그럼 unhating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unhating이라는 것은 loving이죠. 사랑이죠. 근데 blame, 비난을 한다 해놓고 왜 사랑이 나옵니까? 그걸 잘 알아야죠. 어? 나와 내 입술을 조심하라 하는 말은 말을 조심하라 아이가 아닙니까? 내 입술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하라. 사랑을 하면서 이 말이죠. unhating 하면 사랑하면서. 응? That on his empire 그의 제국 영국 제국 그것은 비난하는 것은 뭡니까? 제국이죠. 그의 제국이 헤인즈의 제국에 라고 말하면서 The sun never sets. 영국은 태양이 결코 지지 않는다 했죠. 결코 태양이 지지 않는 이 영국 그 제국에 응? blame on his empire 이 말이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를 살펴봅니다. 33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Mark my words.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Mark는 잘 듣다 이런 동사예요. Mr. Dedalus, he said. 데들라스 선생, 젊은 선생을 보고 이 늙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He said, he는 Mr. D지고 교장선생 말씀이 D지 선생, 데들라스 선생, 데들라스 내 말을 잘 들어요. England is in the hands of the Jews. 영국은 유대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In all the highest places. 모든 높은 자리에서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높은 자리는 다시 말하면 그 파이낸스, 국가를 이 당시에 허락했습니다. 요즘 국가를 소유격으로 it 대명사를 쓰지만 옛날엔 she를 썼잖아요. 이 영국의 재정을 가장 높은 자리를 다시 나열하면 재정, 돈줄을 다 주고 있고 지금부터 미국이 돈을 주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프레스, 언론, 영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언론이 상당히 파워가 있다고 이렇게 정권에서 말하면서 이 정부에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조금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라 할까 뭐 이렇게 제 표현이 제대로 됐는지 몰라도 뭐 언론이 워낙 세답이 그렇겠죠. 나도 그 점에서 동의합니다. 하여간 이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라는 건 사실 참 무섭습니다. 미국에서도 때로는 근거 없이 말하기도 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막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단죄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언론을 유대인들이 장악한다. 이게 무서운 거죠. 돈이라는 건 얼마나 무섭습니다. 돈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엔타이세미티즘을 볼 수가 있죠. 이 셈이라는 것은 노아의 맏아들인데 혈통이 이제 노아로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볼 때 노아가 이 계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 셈 족함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반하는 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하고 이랬잖아요. 이것이 다 엔타이세미티즘입니다. 그래서
And they are the signs of a nation's decade. 한 나라의 부패의 조짐들이다. They는 그 현상들, 이런 현상들, 돈을 장악하고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들은 부패하는 타락의 징후들이다. Wherever they gather, they eat of the nation's vital strength. 그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이든 그들은 그 나라의 치명적인 힘을 먹어치운다 이거죠. I have seen it coming these years. 최근 몇 년에 coming은 다가오는 미래죠. 이 몇 년에서 몇 년 동안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왔다. As sure as we are standing here, the Jew merchants are already at their work of destruction. 우리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유대 상인들은 이미 파괴 작업을 벌리고 있다. 자, 당신이나 나나 디지생이 이 스테픈 젊은 생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확실하죠. 그보다 더 의심할 게 없죠. 그것처럼 확실하게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지금 파괴 작업을 벌이고 있다. Old England is die. 유대인 손에 의해서 옛 영국은 죽어가고 있다. 이 뒷부분에 이제 가면은 유대인의 딸에 의해서 이 어린아이, 이 스테프니가 될 수 있죠. 목이 잘리는 게 나와요.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아주 유관성 있게 이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만들어져 있어요. He stepped swiftly off. 이제 거기서 발걸음을 뛴 거죠. 발을 옮기는, 처음에 딱 서 있다가 이제 발걸음 옮기는 게, 잽싸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의 눈은 his eyes coming to blue life as they passed a broad sunbeam. 양눈은 강한 태양의 빛을 지나면서 활기를 찾게 됐다. coming to blue life는 생기를 찾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패스란 말이 재밌어요. 더블리너스 이 단편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이 제임스 조이스는 여러 군데서 패션 이걸 같이 연결하고 패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 패스 on 돌리다죠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젊은 세대 우리나라도 OG가 있다고 여러간 동화에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미국의 젊은 세대도 종종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패스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는 한번 이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에 와서 처음에 대학은 기숙사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늦게 신청을 해가. 그럴 때 학부의 자리가 있다 해서 학부 기숙사를 썼는데 이네들은 뭐 이제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이 밤에 이 파티를 하니까 금요일 저녁인가 한번 파티에 참석하라 해서 되게 참석 안 하고 저는 이제 뭐 프로신 교포천에 차 한 시간 몰고 나서 교포들 올리고 주말에 들어가고 반찬도 좀 싸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잠시 학부 기숙사에 있을 때 아마 한 학기 채 안 되게 보니까 파티를 하는데 보니까 한탕 신나게 이렇게 다 맥주 한 잔씩 따라하면서 어떤 여학생이 하는 말이 He passed me 하더라고. 근데 나는 대만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처음 들었지만 그때 그 표현을. 그래서 이 율리시 작품과 연관을 해보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남자가 날 까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 얘네들은 예사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물론 자유분방한 여대생이겠죠. 그런데 그 여대생의 모습 보니까 그 말하고도 남아요. 뭐 그 당시에는 이 3층에 여학생들이 있고 2층에 우리 남학생들이 있는데 파티할 땐 뭐 이렇게 여학생이 남학생 기숙사 방으로 내려와서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층에서 뭐 복도에서 뭐 이 남학생 따르는 남학생 여러 번 제가 못 깨겠어요.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들 보고 이러는데 재밌는 여학생인데 이 패스란 말이고 말이에요. 뭐 글자대로도 의미가 있죠. me랑 아까 제가 말했죠. on me and on my words. blame on me and on my words. me랑 내 몸뚱아리 했어. 내 몸을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표현이죠. 옛 영국이 죽어가고 있다 이 표현하고 죽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he faced about and back again.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looked about죠. 그리고 다시 되돌아왔다 이 말.
dying, 죽어가고 있지 하면서 if not by now, if not dead by now, 지금 바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죽어가고 있는 건 틀림없다. The harlots cry from street to street shall weave old England's winding sheet. 창녀의 울부짖는 소리, 이 거리 저 거리에서의 창녀의 울부짖는 소리. The harlots cry from street to street. 울부짖는 소리가 shall weave는 will weave 같다 했죠. 지금 현대 영어에서 미국에서는 shall 대신에 will을 씁니다. Will weave old England's winding sheet. 늙으면 곧 죽겠죠. 늙은 영국의 수위를 짜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 것에 대비해서 이제 수위를, 우리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준비해서 수위를 미리, 또 묘지를 미리 마련해 놓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짤 것이다 했는데, 이 표현은 기포드에서 보면 윌리엄 브레이커가 Auguries of Innocence라 해서 이 순수의 예언 하는 그런 표현인데, 뭐 신수의 뭐 Augur이라서 원래 보면 어떤 점이랄까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말. 그 내용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The hoe and gambler by the state licensed to build that nation's fate. 창녀와 도박꾼들이 국가의 면허를 받은 창녀와 도박꾼이 나라의 운명을 세운다, 건설한다 했어요. The harlots cry from street to street. 이 창녀의 거리에서의 울부짖는 소리가 shall weave old England's winding sheet. 늙은 영국의 수위를 짤 것이다. The winners shout and the losers curse dance before that England's hearse. 승자의 고함 소리와 패자의 저주가 영국의 상녀, 죽은 영국의 상녀 앞에서 춤을 춘다. 이 말 하세요. 죽은 시체를 이렇게 행위를 가는 게 이 상녀를 하잖아요. 재밌는 표현인데. His eyes wide open in vision stared sternly across the sunbeam in which he halted. 그의 눈은 이렇게 환상, 이 비전이잖아요. 환상 속에서 크게 뜬 눈이 음히 햇살을 가로질러 빤히 응시했다. 그 태양 빔, 빛 줄기 속에서 그는 멈추었었다.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A merchant, Stephen said, is one who buys cheap and sells dear. A Jew or Gentile is he not? 상유라는 것은 값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dear는 expensive이죠. 비싸게 파는 사람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They sinned against the light. 그 유대인들은 빛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다. 빛은 예수죠. 예수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했잖아요. Mr. Digi said gravely. 디지 씨는 엄숙히 말했어요. You can see the darkness in their eyes. 여러분들은 그 유대인들의 눈 속에서 그런 어두움을 볼 수가 있어요. That is why they are wanderers on the earth to this day. 그 점이 바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to this day, 오늘날까지 지구상에서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의 갈등이 예수 시대에 많았잖아요. 그 후로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기독교는 유대를 비판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나타내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5강을 마칩니다.